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이슈토크 경인입니다. 오늘은 취임 100일을 맞은 민선 7기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함께합니다. 낮은 곳부터 살피겠다며 거창한 사업보다 시민들의 생활에 와닿는 행정을 강조해왔는데요. 취임 100일을 맞은 차준택 부평구청장의 구정 방향과 로드맵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주말 부평 풍물대축제 네. 끝났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많은 주민분들이 나오셨더라고요. 그 부평 구민날 행사도 같이 하시면서 구민분들 만나셨는데 축제 잘 마무리됐나요? 네,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광대 도시를 물들이다라는 주제로 이번에 풍물축제 22번째 맞이하는 축제를 개최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지금 80만 정도가 이틀 동안 다녀갔다라고 추산이 되고요. 부평 구민뿐만 아니라 인천 전국 각지 그리고 외국인 분들도 관람을 많이 해주셔서 성황리에 끝났고 이제 평가를 듣는데 조금 더 내용이 알차지고 주민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이렇게들 평가해 주셔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네, 축제도 이제 마무리하시고 바쁘게 이제 취임하신 지 100일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소감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소감 일단 좀 쉽지 않은 직함을 맡은 거는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구청장 맡으면서 날씨에 이렇게 민감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태풍, 호우, 폭염 그래도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100일 지나면서 그동안 뭘 했나 저도 좀 돌이켜 봤습니다. 주민들과의 대화도 했고 공직자들과도 간담회를 하고 건의사항도 받고 하면서 여러 각계각층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으로서 이런 소리들을 어떻게 물론 다 실현될 수 있는 것만이 요청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그 목소리는 최대한 반영하면서 앞으로 대신 이제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안 되면 왜 못 되면 안 되는지 이런 설명 과정은 과거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채워나가면서 앞으로도 주민 목소리에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선거 때 내세웠던 공약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처음으로 주민공약 평가단 주민으로 구성을 해서 6개 분야 36개 공약에 대해서 보고회를 가지고 그 주민공약 평가단하고 함께 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공약평가단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부평이 구성이 운영될지 많은 주민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로드맵 어떻게 지금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6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소통, 협치, 분권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함께 만드는 미래 부평 이거를 이제 중점 사안으로 했고 두 번째는 이제 환경 관련해서 사람과 도시가 숨쉬는 부평.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 보육과 관련된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부평.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부평. 그리고 다섯 번째는 더불어 따뜻한 복지 부평. 여섯 번째는 도시환경 인프라가 풍부한 부평. 여기에는 이제 문화시설, 주차, 교통 이런 거가 복합적으로 이제 관련된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정주 여건이 개선된다 해서 일단은 6개 분야를 이렇게 확정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세부 사항들 36개는 공약화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중에서 또 이제 가장 역점적으로 두고 진행하실 사업은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비전 2020 위원회 구성하는 거, 주민 참여를 최대한 정책 입안부터 실행 평가까지 이제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한국 GM 굴포천 복원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 뉴딜 사업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나중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그거 외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 여러분들이 이런 공원이다 또는 체육시설 그리고 주차 공간 그리고 주민 편의시설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많으세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부평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군 기지를 반환하게 되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공병대 그리고 삼보급단 이렇게 군 부대 이전할 때는 그곳이 바로 부평의 미래가 담겨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미리 준비하고 물론 재원 부분도 큰
요소 중에 하나지만 재원도 재원이지만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반영하려면 미리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아직 뭐 확정되지 않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미군 부대도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 나간다라고 확정이 안 됐고 군 부대들도 이전이 발표된 거는 아닙니다. 그 준비를 근데 사전에 해서 거기가 부평의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가장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지금 이제 주민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많이 강조하고 계신데요. 이 소통을 강조하면서 내세운 공약 중에 하나가 부평 비전 2020 위원회잖아요. 네. 이게 지금 정책 입안에서부터 실행까지 이제 주민 참여를 보장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내세우신 건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위원회와 뭐 중복되는 기능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신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 아니다라는 설명은 이제 했고 실제적으로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거라 네. 지금 같이 담당 부서랑 그 논의를 해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고 이번 지금 열리고 있는 구의회 임시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면 조례가 확정되고 내년에 그와 관련된 일부 예산이 이제 반영될 거고 그래서 올 연말까지 이제 그 조례가 이제 통과되는 걸 전제로 그 위원회를 구성할 안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위촉식 갖고 공식적으로 이제 또 활동을 시작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평에는 단기간으로 제 공약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2, 3년 내에 해결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뭐 굴포천 복원이나 뉴딜 사업이 진행되면 거기 주차장이 지금 한 1000대 정도 있는데 상시 한 700대 정도는 주차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주차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거 그리고 공공청사도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공간 확보, 주민들의 많이 원하는 편의시설, 체육시설이나 녹지, 복지시설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런 단기적인, 중기적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그 업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이제 홈페이지나 이렇게 그런 데를 통해서 네. 창의적인 그 주민들의 정책 제안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수용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뭐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예산까지 수반해서 주민 목소리를 최대한 귀 기울여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그 취지입니다. 그럼 그 비전 2020 위원회에는 어떤 분들이 이제 구성이 되는 네. 건가요? 지금 계획은 한 100여 명 정도로 구성할 건데 네. 기본적으로 이 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들어갈 거고 네. 주민들 대표성 가진 주민분들 들어가고 그리고 전문가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이제 교수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이 또 포함될 거고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한 100여 분 정도로 해서 분과를 나눠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는 이제 부평구 현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또 최근 지금 부평구 현안으로 떠오르는 게 한국GM의 법인 분리입니다. 그래서 R&D랑 디자인을 묶어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네. 이를 두고 또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게 뭐 그 부평공장 매각을 위한 그런 사전 단계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과거 이렇게 GM에서 했던 거를 보면 그 우려하는 게 뭐 단순한 기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노조라든가 산업은행 이런 데서 우려를 표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들이. 근데 이제 사측에서는 디자인과 뭐 R&D를 결합해서 하면은 생산량도 늘어나고 이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함께하는 노동자나 그 주주 중에 한 이제 산업은행 지난번에 이제 정부에서 8천억이나 지원을 하고 이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매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공유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측이 그 합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라면 설득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감 이런 게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예전에 아시아 태평양 본부를 부평구에 유치하고 또 한국진과 정례적으로 이제 간담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아까 좀 전에 법인 이제 분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GM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아시아 태평양 본부뿐만 아니라 이제 남미 지역도 커버하는 그런 법인을 여기에 이제 세울 계획은 가지고 네.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평, 뭐 다른 인천은 아니고 여기 이제 메인 공장이나 이 R&D 센터가 있기 때문에 부평에서 이제 실현이 될 거고, 그리고 간담회 정례화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니까 뭐 정기적으로 언제 한다는 없었지만 이제 지난 7월에 그 GM 부사장하고 사전에 논의를 했고 8월에 구청에서 이제 전기차 볼트, 한국 GM이 만드는 전기차 볼트를 9대를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제 복지 지원자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 구매를 해서 GM 쪽에서도 상당히 고마워했고 GM 사장이 그 기념식에 같이 참여를 했고 그때 사전에 이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가기 위해서 GM이 더 많은 노력해주고 구에서도 협조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위한 정례적으로 각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해보자라고 했을 때 흔쾌히 앞으로 분들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굴포천 생태하천 보관 사업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랫동안 논의가 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네, 이제 실시 설계 용역 착수를 했고요. 네. 그러면은 이게 2020년 1월에 이제 용역이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할지 그 세부적인 계획이 그때 나올 거고 지금 이게 국비가 486억 중에 이제 반 들어가고 12, 9비해서 또 나머지 반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에요. 거기에 같이 맞물려서 하수 여건 개선하는 것도 150억이 네. 투입돼서 총 636억짜리 사업인데 이제 전에 지금 갈산동이나 삼산동 구간에 이미 복원된 굴포천 공사를 했지만 몇 년 동안 그 수질 문제나 악취 문제가 계속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이 하수 관거 사업도 같이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평 일동 주민센터부터 부평구청 그 인근까지 지금 대부분 이제 주차 복개된 공간에 주차장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을 걷어내고 거기를 이제 자연형 생태 하천으로 복원해서 주민들이 그 옆에 보행도 좀 개선을 하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찾고 이렇게 생태계가 조금 더 살아나는 그런 공간으로 꾸릴 계획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굴포천 복원 구간이 지금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이게 복원을 하면 좋긴 한데 그러면 또 주차장이 부족해지는 거 아닐까요? 네, 거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저도 취임한 이래로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직자분들 그리고 의회와도 같이 좀 논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 미군기지 오수 정화조 부지 부평여고 뒤쪽에 있는 거기를 좀 반환받으면 거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하고도 연결되는데 거기 혁신센터가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하에 공영주차장 300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검토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지금 복개구간 옆에 부평 일동의 그 사택들, 좀 오래된 사택들이 있어서 거기 보상을 하고 그 부분을 주차 공간으로 좀 활용해서 한 300명 정도 확보 가능한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주차장을 만들어도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하면은 소용이 없고 또 시차도 있습니다. 이게 굴포천 복원 사업이 이제 빠르면 2020년도면은 복개된 구간을 뜯어낼 건데
이제 시점도 문제가 됩니다. 그 이전에 주차할 공간을 마련해야 네. 이게 큰 무리 없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앞으로 주차 공간에 대한 고민을 더 할 거고, 지금 고민 중인 것 중에 이제 하나는 그 인근에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네. 큰 교회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거기 주차 시설을 크게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주말이 아닌 때에는 그곳을 개방을 좀 유도하고, 그래서 그 유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고, 또 거기 대형 아파트들이 있는데 아파트 낮 시간에 이제 아파트 주차장 공간을 활용하고 주민들한테 거기 이제 주차장 이용에 대한 부분은 또 그 아파트로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하여튼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대책을 만들어서 다시 구민 여러분들께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슈토크 경인 취임 100일을 맞은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그 주차 공간 얘기를 해서 궁금한 게, 이제 부평구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주차 공간 부족이잖아요. 도시형 네. 생활주택도 많으면서 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굴포천 생태보건사업 외에 지금 주차장 부족한 문제는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지금 다른 지역도 원도심권 주택가에 특히 주차 공간이 없어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학교 운동장 활용하는 방안도 지금 모색 중인데,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힘듭니다. 아이들 안전 문제도 있고, 이제 안전 문제를 최소화해도 거기에 주차장 단독으로만 짓는 거는 이제 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 예를 들어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의 그 시설, 예를 들면 이제 수영장 같은 거, 그거를 같이 지으면서 주차 공간 확보하면은 그런 사업은 이제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사실 노후된, 낙후된 지역이다 하더라도 거기는 학교 없는 데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활용하려고 지금 모색 중이고, 그리고 공원은 저희가 지하를 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거는 크게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재정 부담만 이제 감안을 한다면. 그래서 지금 신트리 공원 굴포천역 주변에 거기를 주차장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한 96억 정도 투입이 되면 160면 정도 그 주차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원 지하라든가 학교 운동장, 그리고 인근 대형 교회나 상가에 있는 주차장 이용하는 거, 그리고 시에서 발표를 했지만 이제 여지껏 주차가 금지되어 있던 대로 이런 데는 야간 시간이나 좀 이렇게 개방을 하는 걸로, 그 부평에도 몇 군데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차난 좀 해소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굴포천 보건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넘어가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평 11번가 사업도 지금 대상 지역이잖아요. 지금 국토부 심의 통과해서 최종 승인 났는데 어떻게 개발하실 계획이신가요? 그 사업도 아까 굴포천 보건 빼고 다른 부처랑 연계된 사업 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선 선도하는 사업인 그 혁신센터, 그거는 LH가 400억을 이제 투입하고 총 692억이 드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앵커 시설로 중요한 사업이고, 거기를 아까 말씀드린 정화조 부지, 거기에 이제 만들게 되면 공공지원센터, 행복주택, 공영주차장, 그리고 공공임대상가 이런 게 들어와서 이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지역의 이제 편의성도 도모하는 이런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역 가버넌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할 거고, 그리고 주민들이 이제 참여해서 공모하는 사업들도 받아서 거기에 이제 접목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갈산동에 굴포 먹거리 타운을 조성해서 거기 이제 또 많은 이 유입 요인을 좀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행 통로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서 여기 단지 걸으면서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데를 좀 조성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오실 수 있게 그런 부분이 개선된다라면 그게 하나의 좀 부평에서는 신시가지를 좀 다시 부활시키면서, 예전에 이제 거의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부활시키고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부평의 새로운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네. 또 올해 연말까지 조직 개편 마무리하실 계획이시잖아요. 네. 민선 6기하고는 다르게 민선 7기 조직 개편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네, 지금 저 취임하고 올해 이제 본 예산에 사실은 민선 7기가 새로 구성되니까 네. 그 용역 예산을 세워놨었고 저 취임한 이후에 이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중간 보고회까지 가졌고 최종 용역이 준공되는 거는 11월 한 10일경 그 정도에 이제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은 12월까지 그 안을 확정하고 이제 그러면은 의회에 이제 또 조직 개편안 올려서 거기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통과가 되면 내년 1월부터 이제 개편되는 걸로 이제 타임테이블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소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은 이제 한 팀, 섞여 있는 팀으로 돼 있어요. 지금 감사관실 조직에. 근데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각 부서의 의견 수렴도 했어요. 지금 이게 용역조소 이 조직 진단을 한 거는 지금 8년 만에 네. 하는 거기 때문에 8년 전에 했던 그 사항들이 아직까지 조직이 유지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행정 수요도 다 바뀌고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복지 관련된 과는 한 과가 50명이 넘어가요. 근데 사무 공간도 부족하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이 복도에서 휠체어 타신 민원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복도에서 상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보장과도 그렇고 복지 관련된 부서들에 대한 좀 정비, 확대 개편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구체적인 안은 나중에 확정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여러 현안들 짚어봤는데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뭐 현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현안이요. 네. 일단은 저 부임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서둘러서 했던 게 이 부평역 기준으로 남북권, 네. 남북권역에는 사실 이쪽보다는 더 열악합니다. 거기 뭐 수영장 하나 없다, 노인문화센터도 없다 해서 그쪽 경찰종합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그 체육시설 네. 를 지금 지으려고 행정안전부에 이제 중앙투자심사 서류를 내서 요청해 놓은 상태고 10월에 이제 심사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활형 SOC 사업으로 국비도 요청한 상태고 이게 다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구 입장에서는 규모가 그 사업만 해도 한 365억 되는 네. 사업이에요. 대규모 사업이고 지하에 수영장이 들어가고 이제 특히 얘기하신 게 부평에 이제 체육 활동하면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부평에 그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서구 또 뭐 동구 송림체육관 이런 데로 왜 부평구대를 여기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되냐라고 원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정도 규모 배드민턴장이 한 15면 정도 들어가는 그래서 거기서 대회를 할 수 있게 좀 그 정도 규모로 지으려고 해서 한 365억 정도 들어가고 그 아까 또 하나는 제 뭐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노인복지관은 삼산동에 그리고 상곡노인문화센터 이렇게 두 군데 있는데 그쪽 남북권역에는 사실은 없어서 부평 육동주민센터 그 뒤쪽에 이제 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하기로 지금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117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이제 뭐 토지보상비가 한 30억 정도 들어가지만 남북권의 그 어르신들의 좀 복지, 문화 이런 혜택을 조금 더 수혜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노력을 했습니다. 네, 부평 남부권역 지역 이제 발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차준택 구청장이 이끄는 부평구 이제 주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으신지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주민 여러분들의 삶을 크게 바꾼다라는 것, 단기간에 바꾼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주민들과 함께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선돼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귀 기울일
귀 기울여 듣고 여러분들의 의견 정책에 많이 반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가지고 저희 공직자와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부평의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데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단기간에 대폭 바뀌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작은 정책,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작은 정책으로라도 바뀔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산해내서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토크 경인 오늘은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